네, 자, 오늘 지난번 강의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요, 이제 여기 그 컨트롤 창을 보시면은 이제 설계되어 있는 이제 로봇의 모양을 알 수 있고,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리면 이제 로봇이라는 요 서클, 요 핑크색 서클에다가 엑시스 1을 빈 오브젝트를 만들었고, 다시 그 하위에다가 이 하늘색 조인트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 길다란 사각형 암을 만들고 그 암 끝에다가 다시 빈 엑시스, 빈 오브젝트 엑시스 2를 만든 거죠. 다시 그리고 그 하윗단에다가 또 하늘색 조인트를 만들고 또 암 2는 또 사각형 모양을 만들고 또 끝에다가 빈 오브젝트 엑시스 3를 만들고 그 밑에다가 조인트 3라는 그런 하늘색을 만든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엑시스 스크립트를 또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스크립트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여기 이제 프로젝트 창에서 콘솔 창이 있고 프로젝트 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엑시스 1에 대한 스크립트 에디터가 연결돼서 비주얼 C로 연결돼 가지고 화면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는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재설치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시스 스크립트를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이번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C#이라는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공부하면서 또 로봇공학의 원리도 같이 살펴보는 그러한 제가 과목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자, 엑시스 1에서는 지난번에 먼저 크게 다시 한번 엑시스 1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것을 이제 헤더 파일이라 그래가지고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그쵸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명령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클래스, 모든 C샵은 클래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6번부터 시작해서 쭉 끝까지 모든 클래스는 클래스라는 이 예약어를 통해서 시작을 하고, 이것이 이제 클래스명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상위 클래스, 우리가 상속받아야 할 상위 클래스고, 이 전체 클래스는 앞으로 엑시스 1, 엑시스 1이라는 이 오브젝트에다가 연결시키겠다는 것을 이제 함축적으로 이제 의미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클래스의 시작은 중괄호로 시작해서 이제 사실 중괄호로 끝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프로그램 구조를 설명드리자면은 클래스의 이 중괄호 시작부터 사실은 쭉 이 점선을 이어나가면 이 점선의 끝까지가 전체가 클래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109번 줄까지가 중괄호의 시작과 끝이 이렇게 들여쓰기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들여쓰기를 시작해서 이 점선 부분을 쭉 살펴보게 되면 이 부분부터 이 부분 전체가 클래스 엑시스에 해당되는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의 구조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고요. 자, 클래스의 안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유니티가 제공해주는 뭐라 그러죠? 유니티가 제공해주는 기본 함수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스타트라는 함수와 업데이트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스타트라는 함수도 보면은 이제 다시 보이드 스타트 시작을 해서 또 다시 한번 들여쓰기가 들어가면서 중괄호 시작과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스타트의 함수의 시작과 끝이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업데이트 함수죠. 업데이트 함수도 여기서 보면은 또 들여쓰기를 시작해가지고 중괄호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중괄호의 끝을 찾아봐야 되겠죠. 이 중괄호의 끝은 여기까지구나. 그럼 여기까지가 바로 업데이트 함수의 시작과 끝이다. 몸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etPost AND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사용자 함수라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시작과 끝, 또 getPost AND2도 시작과 끝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버스 키네매틱스도 여기서 시작과 끝을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연결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바꾼다든가 라디안을 디그리로 바꾼다든가, 또는 제가 별도로 정의한 조인트 앵글이라는 클래스, 이런 것들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 엑시스 1의 프로그램 구조를 설명드리면은, 여기서는
전체 그 클래스 전체 스크립트의 헤더 파일들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부분 그리고 전체 클래스 이것은 해당되는 파일명에 동일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전체 클래스는 모노 비헤이비어라는 상위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진 클래스고 클래스 안에는 다시 퍼블릭 에어리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퍼블릭 에어리어에서는 각종 또 퍼블릭 변수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클래스 인스턴스들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일단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따라하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니티가 제공하는 스타트 함수, 업데이트 함수 그리고 제가 정의한 게포스 네, 인버스 키네매틱스 또 여러 가지 또 사용자 클래스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괄호만 살펴보시면 이것도 계층 구조를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이 중괄호 안으로 들어가서 또 들어쓰기가 시작되면서 이 클래스 내부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업데이트 함수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키를 업데이트 함수 자체가 호출되는 것은 매 프레임마다 호출되기 때문에 키를 가지고 QA를 가지고 일단은 엑시스 1을 움직이도록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시스 2는 뭐 다시 엑시스 2도 한번 볼까요? 엑시스 2는 아주 기본적인 구조로 두 번째 안만 움직이는 구조를 살펴놨기 때문에 역시 엑시스 2도 좀 짧지만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죠. 여기는 라이브러리를 연결해주는 헤딩 구조 그리고 역시 전체 클래스는 모노 비헤이비어라는 상위 클래스를 상속받은 엑시스2라는 클래스 그 안에서 퍼블릭 에어를 선언해 주는 부분 그리고 스타트 함수와 업데이트 함수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스타트 함수는 단 한 번만 실행되는 함수인 것이고 업데이트 함수는 매 프레임마다 실행되는 함수인 것이죠. 여기서는 W와 S키를 가지고 회전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시스2를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조금 언밸런스 있지 않냐? 엑시스1은 엑시스1은 여기에 잔뜩 길게 있고 엑시스2는 또 여기 있지 않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엑시스2를 그냥 움직이는 부분만 남겨놓고 얘를 다르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차라리 그러면 엑시스1에서 엑시스2처럼 움직이는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키네매틱스를 계산하는 부분들은 좀 다른 클래스 할 수 있지 않느냐 가능합니다.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여기서 그쵸 일단은 요거를 어떻게 이동하면 되냐면 로봇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다가 한번 오른 버튼을 눌러서 create C# 이렇게 해서 로봇 쪽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죠. 로봇 이렇게 만들고 이거는 다시 로봇 함수에다가 이 로봇 오브젝트 요 붉은색에다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놓겠습니다. 로봇 함수에 얘를 연결시켜 주죠. 이렇게 여기다 연결시켜 놓고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나서 이 로봇 함수를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죠. 로봇 CS 스크립트 함수를 이렇게 보면 완전히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모노 로봇의 클래스의 스타트 업데이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놓고 엑시스1에 있는 상당 부분을 다 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로봇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옮겨오면 될까요? 먼저 이렇게 놓고 엑시스1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이 뭘까요? 먼저 이런 부분들이죠. 여러 가지 그 변수들, 새로운 변수들, 여기 부분들을 이 부분부터 복사를 해가지고 엑시스 로봇 3로 이 자리로 다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것들인데 여기서 여러 가지 기본 함수들을 이것들을 다 여기다가 연결시켜 놓고 그 다음에 엑시스1도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엑시스1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스타트 함수도 여기다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암투도 컨트롤 C에서 로봇 쪽으로 다 이동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해 오고 엑시스1은
2처럼 요것만 남겨놓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또 뭐가 남을까요? 벡터 3로 로트 그러면은 여기는 로트 1만 남게 되네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일단은 여기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업데이트에서는 네, 여러 가지가 쭉 있지만 네, 일단은 이거를 다 옮겨 오겠습니다. 컨트롤 C 해서 일단은 옮겨오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3로 얘를 업데이트 3도 다 옮겨왔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3 옮겨왔고, 또 엑시스 1에서 또 옮겨올 게 뭐죠? 요 새로 정의한 것들이죠. 요것들도 전부 여기서 복사를 해서 복사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다 옮겨오고 이게 실행되는 것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상관은 없죠. 컨트롤 C 해가지고 네, 로봇으로 다 옮겨왔어요. 여기다 이렇게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쭉 옮겨오면은 전부 로봇으로 지금 다 옮겨온 상태죠. 엑시스 1이 전부 복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엑시스 1은 뭐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릴까요? 엑시스 2처럼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양쪽을 보고 하면은 편할까요? 그럼 양쪽을 보게 하려면은 창을 두 개를 열면 좋겠네요. 그럼 얘를 바깥으로 엑시스 1을 쭉 뽑아내면은 연결이 되나요? 네, 한 두 개가 창이 두 개가 열리는 게 가능하네요. 그렇게 해서 한번 창을 두 개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복사해서 얘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놓고, 자, 그러면 자, 엑시스 1과 엑시스 2를 보면서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그럼 먼저 매스 부분이 여기서는 필요가 하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컨트롤 C에서 로봇으로 갖다 놓고요. 로봇에다가 이 부분까지 컨트롤 V 해놓고, 네, 그러면 엑시스 1과 엑시스 2를 이제 비교해 보면은, 네, 여기서 요거 부분은 이제 굳이 로봇으로 옮겨간 거니까 요거는 지워주고, 그쵸? 그 다음에 엑시스 1의 모노 비헤이비어 플로트 0.1 그 로트, 여기서는 로트만 남았죠. 그럼 여기서도 뭐 로트만 남겨 놓을까요? 네, 여기서도 그러면 컨트롤 C 해서 이것이 여기로 가 있나요? 네, 여기 가 있으니까 그럼 로트만 남겨 놓은 거니까 여기도 그냥 로트만 똑같이 이렇게 로트만 일단 남겨 놓겠습니다. 로트, 네, 이렇게 남겨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엑시스 2를 보면서 비교해야 되겠죠. 로트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스타트 함수가 전부 깨끗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네, 여기 부분은 굳이 필요가 없는 거네요. 자적 없이 지우고, 그 다음에 스타트 함수는 빈 상태니까 빈 상태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빈 상태로 놔두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함수도 우리가 요 부분만 남겨놓는 것이죠. 그래서 업데이트 함수를 여기를 로트, 이 부분을 거꾸로 여기서 복사를 해야 되겠네요. 컨트롤 C에서 네, 업데이트 함수를 똑같이 로트로 남겨놓고, 요것은 다 전부 로봇으로 옮겨간 부분들이니까 이것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삭제를 해주고, 네, 그 다음에 if 여기는 QA로 해서 이제 옮겨간 부분이니까 QA로 옮겨가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전부 로봇으로 옮겨간 거니까, 네, 여기를 전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네, 게포스 엔드나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로봇으로 옮겨간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삭제를 했어요. 자, 이렇게 삭제를 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엑시스 1은 우리 엑시스 2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완전히 기본 함수만 딱 남겨놓고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액션 QA로 로테이션하고 여기는 WS로 로테이션하고 요것만 남겨놨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하게 엑시스 1에는 움직이는 부분만 남겨놓고, 그러면 여기를 이제 세이브를 해야 되겠죠. 모두 세이브를 해버리고, 네, 모두 저장을 해버리고, 일단은 엑시스 1 넘겨놨죠. 그리고 스크립트 함수를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그럼 스크립트 함수를 보게 되면은, 네, 스크립트 함수는 전부 지금 옮겨온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로봇 쪽에서는 오히려 움직이는 부분들이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럼 움직이는 부분들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삭제해 주고요. 네, 이렇게 삭제해 주고, 여기서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제 암들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인버스 키네맥스 돌려주는 부분만 로봇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지난번에 이 전체를 엑시스 1에 붙여놨기 때문에 디스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엑시스 1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더 밸런스 있게 엑시스 1으로 고쳐주고요. 그 다음에 또 엑시스 1이 들어왔으니까 여기 빨간 줄이 딱 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엑시스 1을 모른다는 거예요. 엑시스 1이 여기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엑시스 1을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엑시스 1을 이제는 로봇 입장에서는 엑시스 1이 서브 오브젝트 아니었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아마도 되고, 인포도 뭐 조금 더 밸런스 있게 인포 0, 2, 2, 3, 4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인포 1으로 바꿀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인포 1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크게 이제 좀 뭐 프로그램이라는 건 처음에는 다 이렇게 짜다가 나중에 가서 좀 보면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것을 우리가 리팩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 실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스스로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돼요. 저처럼.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 나가면 되고, 그러면 이제 빨간 줄 거진 걸 확인해 보면 여기 인포가 인포 1으로 바뀌었으니까 네, 밸런스 있게 어떤 건 번호를 붙이고 어떤 건 안 붙이느냐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똑같이 인포 1, 2, 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제 프로그램들을 수정한 부분들이니까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게퍼스 앤드 2 쭉쭉쭉 들어갔죠. 네, 여기까지 빨간 줄은 일단 없고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라이트 모드, 레프트 모드에 따라서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바꿔주는 부분들은 조금 바꿔주기를 하고,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키네매틱스, 인버스 키네매틱스 돌려주는 부분을 로봇으로 다 옮겨버리고, 엑시스 1은 단순히 움직이는 부분에 코드만 넣고, 엑시스 2는, 네, 뭐랄까요? 네, 또 역시 엑시스 2로 움직이는 코드만 이렇게 넣게 되면은, 좀 더, 프로그램이, 뭐라 그럴까? 좀 더 제너럴하게 구조화됐다 그럴까요? 그렇게 짜여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몇 가지 더 해줘야 될 일이 있는데, 일단은 모두 저장을 하고 다시 유니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티로 돌아가 보면은, 자, 이제 로봇 1으로 들어왔을 때, 과연, 새로 지금 퍼블릭 함수들이 다 뒤바뀐 것들을 전부 연결해 줘야 되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로봇 쪽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네. 여기 로봇 쪽에 해당되는 모든 변수들이 다 지금 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엑시스 1에서 했던 작업들이 다 옮겨오는 바람에 여기가 다 끊어진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연결해주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크립의 R은 뭐 굳이 문제가 없고, 인포 1부터 문제네요. 이것이 인포 1으로 연결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인포 1이 지금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포는 인포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인포 없는 것은 이건 오브젝트 명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뿐이죠. 그러면 이것도 이름을 굳이 통일성을 위해서 안 바꿔도 되지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를 인포 1대로 바꿔놓으면은 안 바꾸고 연결해도 되긴 되는데, 또 그렇게 되면 언밸런스가 일어나니까, 네, 이렇게 바꿔주고 또 한번 세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프로그램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로봇으로 가서, 예, 여기에 인포 1은 인포 1으로 연결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인포 2는 또 인포 2로 연결 더블 클릭해 주고, 인포 3는 인포 3를 더블 클릭해 주고, 인포 4는 또 인포 4를 더블 클릭해 주면은, 네, 이런 식으로 전부 연결이 되겠죠. ARM1은 뭘까요? ARM1은 또 ARM1에 연결시켜 주면 되고, ARM2는 또 ARM2에 연결, 네, 단순 기계적으로 엑시스 1은 엑시스 1에 더블 클릭, 엑시스 2는 엑시스 2에 더블 클릭,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엑시스 3는 엑시스 3에 더블 클릭,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네, 이렇게 오브젝트들을 다 연결시켜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로봇과, 그쵸, 우리가 이것들이 다 연결된 상태가 되겠고, 로봇의 모든 전체 엑시스 1과 엑시스 2, 엑시스 3에 대한 오브젝트, 하이 오브젝트들을
관장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로봇 쪽으로 다 옮겨버렸고요. 단순히 엑시스1만 움직이는 코드, 엑시스2만 움직이는 코드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그 로보담을 할 때 좀 더 좋은 코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이제 로봇 1의 모든 코드가 키네매틱스 돌리는 코드로 옮겨놨고, 엑시스1과 엑시스2는 단순 모션 해주는 코드만 옮겨놨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제대로 실행되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해가지고, 네,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돌아갈 것이고, 이제 Q 모드를 해서 얘가 움직이면 네, 엑시스1이 움직이고, W를 움직이면 네, 잘 움직이고, 네, 지금은 전체적인 상황은 네, 이렇게 아까 방금 수정한 코드대로 이제 움직이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면은, 지난번에 이제 했던 것이 이축 로봇함의 기구학을 가지고 키네매틱스를 돌리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엑시스 3의 위치를 이 공식을 사용해서 해주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로봇 쪽으로 가가지고 네, 로봇 요쪽에 코드를 살펴보게 되면은 네, 여기서 요 부분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요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로봇랜드 2에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쭉 찾아보시게 되면은 getPost 2에 보면 요 공식이 그대로 요 공식으로 구현된 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첫 번째 기구학이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제 수업 시간 자료를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죠? 네, 로봇 기구함 2, 그쵸? 이거 해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층 구조화에서 좀 더 두 번째 축을 만드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이건 따라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기층 구조화에서 이 축 구조를 만드는 거 했고, 각각의 위치와 스케일, 포지션 값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이걸 계층 구조화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따라서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거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 바꾸는 거, 이거 다 지난번에 조인트 이름 바꾸는 거 그렇게 했고, W키와 S키를 가지고 네, 엑시스1을 움직여 보았고, 엑시스2도 마찬가지로 또 이번째 축 옮기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 따라 하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엑시스2의 UI 텍스트 올리는 부분, 이것도 여러분이 반복 작업했기 때문에 인포1, 인포2, 인포3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입력하는 부분들을 놓았고요. 그 다음에 실행했을 때 현재는 그 키네매틱스만 돌렸을 때 getPost 2의 위치가 제대로 계산되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보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위치 출력하기 위해서 input2를 이용해서 만들었고, 네, 요것들을 getPost 2의 함수를 추가해서 이것들을 추가하는 부분까지 넣어서 여러분들이 업데이트 함수 고치는 부분, 이거 들어갔죠? 이 부분까지 전부 잘 따라서 보시면, 이 업데이트 함수는 이제 로봇 함수에서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네, 업데이트 함수를 쭉 보시면서, 이쪽에서, 쭉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돌리면서, 요거 약간 틀리는 부분이 있죠. 요 부분만 틀립니다. 요것은 이제 뒤에 설명할 오른손 모드와 왼손 모드를 추가하는 부분일 것이고, 여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코드는 여기까지만 일단 현재 완성되어 있는 코드만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추가되는 부분은 지금 아직 설명이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참조 연결은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이 부분의 참조 연결인데, 그것은 제가 지금 한꺼번에 네, 참조 연결을 여기서 해가지고 쭉 참조 연결하는 부분들은 물론 제 PPT를 보시면서 좀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했을 때 키네매틱스 여기서는 이제 포워드 키네매틱스만 계산해가지고 XY 위치 계산하는 거 실행해보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티 트랜스폼 컴포넌트에서 위치 계산 검증을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벡터 로트 1, 로트 2를 이용해서 추가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여기서 코드를 보시면은 네, 코드는 또 로봇을 봐야겠죠. 로봇 코드를 보시면은 네, 여기서 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쵸, 오브젝트를 유니티가 알아내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또 출력을 해 봤을 때 결국 결과가 같은가를 확인해 보자는 것들
이거 다 지난번에 다 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조 연결까지 해가지고 axis1, axis2 참조 연결까지 해서 이제 함수를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죠. 함수 수정하는 부분은 벡터 3에서 네, 여기 포지션 바이 유니티 이 부분을 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여기군요. 네, 여기서 포지션 바이 유니티 이렇게 호출하는 부분까지 추가하는 설명까지 다시 한번 지난 강의를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유니티의 그 콘솔상으로 출력되는 부분하고 실제 이 부분하고 네,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엽기구각이죠. 자, 엽기구각은 기존에 뭐 여러 가지 그 구글이라든가 이런 거에 다 나와 있는 소스들을 이용해서 제가 공식들을 이용해서 엽기구각 해를 계산해냈고, 여기서 가장 쓰이는 기본적인 한 공식은 코사인 제2 공식이죠. 그래서 어떤 임의의 삼각형의 사이각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90도일 때는 이것이 뭐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가지만 90도가 아닐 때에는 이와 같은 관계식을 갖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역구기하고 해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관절의 조인트 세타1과 세타2를 이런 식으로 인버스 코사인 공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A 코사인, 아크 코사인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코딩으로 보여드리면 네, 여기서 인버스 키네매틱스 부분에서 그쵸, 여기에 A 코사인 부분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과 비교해 보시면 똑같이 세타2는 그쵸, 여기서 A 코사인을 여기서 구한 것이죠. 베타와 알파를 여기서 A 코사인으로 구했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세타2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이제 왼손 모드와 오른손 모드 두 가지 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구한 것은 오른손 모드만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른손 모드 구한 수식만 보면은 여기 파이 마이너스 베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A 탄젠트니까 아크 탄젠트는 아탄2로 보통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탄2에 대한 공식도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x분의 y의 아크 탄젠트는 아탄2로 해가지고 y, x로 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미 아탄2는 또 유니티가 제공하는 매스 라이브러리에 다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하고 또 여러분이 잘 비교해 보시면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역기구각 해를 구하는 것을 두 가지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역기구각 해를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뭐랄까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세타1과 세타2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약간 교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모드에 따라서 오른손 모드일 때는 그쵸, 여기를 구했고, 그 다음에 왼손 모드일 때는 약간 순서를 바꿨죠. 여기에 마이너스를 더 붙인 해가 세타2가 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인 해를 놓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알파 대신에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거의 기하학적인 왜 이렇게 했는가, 왼손 모드에 때는 이렇게 했는가, 또 여러분이 따져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걸 또 따져보는 루틴을 잠깐 만들어 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제가 넘어간 부분이 쭉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까요? 네, 역기구각해 풀어보는 부분까지 다 지난번에 한 거니까 여기 넘어가고, 이제 라이트 레프트 모드만 추가한 부분만 제가 오늘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지난번에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넘어가고, 네, 실행 기능 결과 해서 역기구각 푸는 것까지는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군요. 역기구각 오른손 모드, 왼손 모드인데요. 이제 오른손 모드에서는 이렇게 해를 구하는데, 왼손 모드는 요거에 대칭되는 구조의 퍼스트 1축이 위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축이 이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세타2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겠죠. 이런 구조에서의 해를 살펴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잘 따져보게 되면은 네, 세타1은 네, 여기가 플러스 알파로 계산이 되고, 세타2는 파이에서 180도에서 이렇게
베타에서 파이를 뺀 것만큼,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마이너스로 된 것만큼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기하학적으로 따져보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이제 코드상에서만 그것만 구현하면 되는 것이니까, 어떤, 왼손이냐, 오른손이냐 하는 거의 구분은 여기서 메인 코드에서, 그쵸. 제2각, 조인트 2각이 180보다 크냐 작으냐를 따져가지고 라이트 모드냐 레프트 모드냐를 따져보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버스 키네매틱스의 라이트 모드라는 것을 인자를 추가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인버스 키네매틱스에서 불 해가지고, 얘는 이제 true와 false밖에 없으니까 불 타입으로 해서 여기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if문에서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 거기서 이걸 if냐 아니냐에 따라서 네, 세타트 1과 세타트 2를 좀 다르게 계산하는 루틴만 여러분이 잘 보시면 충분히 구현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네, 실행 조건 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각도들이, 이게 지금 라이트 모드일 때는 제대로 각도가 나오고 있고, 자, 레프트 모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프트 모드를 오게 되면은 얘가 쭉 내려가서 지금부터 180도가 커지는 부분, 네, 이렇기 때문에 레프트 모드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잘 계산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여기에 332, 여기는 마이너스 28. 이 부분이 좀 다른 게 좀 조금 찜찜하죠? 여기 똑같이 한번, 똑같은 건데요. 이것도 360도를 빼서 마이너스 28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이 부분을 정지하고, 네, 코드로 가셔서 어디에서 수정하면 될까요? 네, 로봇을 수정해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업데이트 모드에서 알토스 여기를 전부, 플러스냐, 마이너스, 이게 사실은 요 부분에서, 왜 유니티는 0에서 360도 사이로, 얘를, 뭐라 그럴까, 범위를 갖다가 늘려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함수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함수를 뭐 아무 데나 만들 수가 있는데, 뭐 사실은 함수 스타트 업데이트 다음에 만드는 게 좋으니까 여기다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수를 로트는 지금 벡터 뭐로 되어 있습니까? 3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쵸? 3로 되어 있죠. 그러면 로트의 결과는 지금 필드는요 플로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플로트 변수를 이용해서 플로트로 리턴을 하고 얘를요 360도로 바꾸는 거니까 뭐 이거를 뭐라 그럴까, 앵글 이름을 하나 지읍시다. 앵글 to 180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걸 100 플러스 마이너스 180을 앵글 180이라고 할까요?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플로트가 어떤 앵글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앵글 180으로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얘는 360이라 할까요? 이름을? 네. 똑같이 하기 위해서 0에서 360도 사이의 값을 들어와서 180으로 바꾸는 걸로 이렇게 해주게 되고, if return if 네. 그쵸. 앵글 360도가 그쵸. if 하면 가로가 들어가야 되겠죠. 소가로. 네, 제가 파이썬을 쓰다 보니까 앵글 360도가 180보다 크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네, 180보다 크면 앵글 네 맞습니다. 몇 붉은 줄이 꺼질까요? 네, 앵글은 360 이렇게 해주고 마이너스 는 이렇게 해가지고 360을 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 리턴 네, 앵글 뭐 조금 리더블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플로트 함수를 하나 더 써가지고 앵글 180이라는 걸 하나 만드는 걸로 할까요? 네, 이렇게 만들면 함수명하고 이것이 같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서 앵글 360도를 해주고 앵글 180으로 리턴하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얘는 앵글 180으로 바꾸고, 네, 여러분들은 네, 요거는 앵글에서 360에서 빼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가 문제일까요? 앵글 360 했고 앵글 180 했고요. 앵글이 왜
문제가 있을까요? 앵글 360이 여기서 L이 들어갔기 때문에 서로 얘가 구분을 못하는 거군요. 여기서는 앵글 180도, 여기 또 문제 또 이렇게 자꾸 L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여기도 네 이렇게 해서 앵글 이게 뭐 스펠 하나를 못 맞춥니다. 네 맞습니다. 앵글 여기도 G가 빠졌고 막 지멋대로입니다. 네 이렇게 맞춰가지고 네 여기 앵글 360도를 받아서 앵글 360도를 받고 내부적으로는 앵글 180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앵글 360도가 180보다 크면은 거기서 360도를 빼준 거를 다시 앵글 180으로 네 이렇게 리턴 해주고 있습니다. 앵글 맞습니다. 앵글 여기에 또 틀리다 나오죠. 네 지역들 할당되지 않은 지역 변수래요. 앵글 왜 그렇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함수명하고 이름을 같이 지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함수명은 대문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문자로 써보면 네 에러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네 할당되지 않은 이유는 else 이게 빠져서 그렇군요. else 그렇게 해줘서 안 그런 경우에는 얘가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할당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별거 아닌데 한참 에러를 못 찾았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사라지겠죠. 네 여러분들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코딩 실수인데요. 다시 한번 보면은 할당되지 않은 값을 플로트로 하나 쓰면서 if 문이 클 때만 지정을 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원래 들어온 값으로 해주는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리더블하게 프로그램을 짠 것이고요. 뭐 나는 이렇게 필요 없다. 그냥 굳이 얘를 갖다가 선언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요거는 아까 오류에서 이름은 같아도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쵸? 이렇게 해서 해준 거 됐는데 뭐 일반적으로 함수명은 대문자로 써주는 걸로 우리가 관습적으로 쓴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해주면 될 것이고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좀 더 짧게 짠다 그러면 그냥 굳이 얘를 안 쓰고 들어온 값이 크면은 빼주는 걸로 해주고 그냥 그렇게 해줘도 그렇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은 좀 짧아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뭐 이렇게 짜나 저렇게 짜나 똑같은 것이니까 그건 나중에 로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프로그램은 아마 간편하게 짧아지지만 조금 리더빌리티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죠? 360도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로 바꿔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라이트 모드, 레프트 모드 따질 때 여기를 로트 1, 로트 2를 여기서 받은 걸 가지고 다시 앵글 180을 돌려버리는 거니까 여기다 넣어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앵글 그쵸 180 모드로 넣고 얘를 전체를 받아온 것은 여기서 360도 범위니까 네 이렇게 함수를 불러 씌워주면 네 여러분이 180으로 맞고 얘네들을 리리티스 들어온 것을 전부 네 이렇게 받아오면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여기서 뭐가 또 문제일까요? axis2 네 axis2 로컬 변수를 앵글로 보낸 것이죠. 이게 안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얘는 좀 클래스고 .z만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다시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도 얘는 클래스 인스탄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을 지금 인자로 보낼 수가 없는 타입이 안 맞아가지고 타입 미스매치로 안 되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굳이 한다 그러면 여기서 로트 2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럼 요거를 여기서부터 앵글 그쵸 180으로 여기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네, 180으로 자 돌려가지고 네, 로트 2에 이거는 요것이 0보다 크냐 따져보면 되거든요. 여기는 0보다 크면 0보다 작으면 이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를 0보다 작으면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제 180 모드로 들어간 거니까 라이트 모드가 되고 그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라이트 모드로 해서 라이트 모드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로트 개퍼스앤드 여기서 로트 Z과 2로 보내는 부분은 자동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여기서 로또 Z를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조금 뭐 마음에 안 들지만 로또 Z를 바꿔주는 부분들을 여기서 함수를 여기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여기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앵글 180으로 선언해서 이 부분을 함수로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앵글 뭐 이 작업은 뭐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들의 그 코딩 상식을 좀 올려주기 위해서 앵글 180이 없으니까 또 오류가 났네요. 그래서 180으로 이렇게 넣어줘서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글 로드 투 또 앵글의 스펠이 안 맞아가지고 자꾸 오류가 나죠.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쭉 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180 모드로 놓고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저장 이렇게 해서 가보면 쭉 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상식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거니까 우리는 똑같이만 되는 것만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이제 디스플레이가 우리가 인버스 키네미스로 돌린 거랑 똑같이 나오는 것만 확인해 보죠. 이렇게 또 보면은 플러스 이렇게 움직이면은 여기가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일치하고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각도가 이렇게 해보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다 완성시키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뭐 제가 좀 딴 데로 빠지는 바람에 그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네매틱스 변경하는 부분 이렇게 라이트 모드, 레프트 모드 이렇게 넣는 부분까지 이제 넣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요 부분이 지금 코드에 추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로봇으로 가보게 되면은 여기 요 라이트 모드, 레프트 모드 여기 추가된 부분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라이트 모드가 제대로 되게 되면은 각종 실행되는 것은 방금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제 메인 프로그램에서 이 부분에서 지금 플러스 180을 넘느냐 안 넘느냐를 가지고 라이트 모드, 레프트 모드를 선정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제가 360이라는 코드를 180이라는 앵글 180이라는 함수를 추가를 만들어 가지고 걔네들을 전부 유니티가 제공하는 0에서 360도를 전부 일단은 플러스 마이너스 180 모드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바꾼 걸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앵글 180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쵸. 뭐 그건 좀 다 따져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삼축 로봇 기구학 요것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제 강의 자료 지난번에 했던 거 요거 좀 맞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은 제가 로보월드에 간 거 촬영한 것으로 이제 2, 3교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요거 이 삼축 역기구학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도 제가 이 강의동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